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늘 여러 유혹들에 시달리곤 합니다. 늘 남들 모르는 정보를 알고 싶고 그 정보를 미리 받아서 거래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데 그 마음 잘못 발현되면 아주 큰 위기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가장 그 사자 정보에 민감하신 우리 명민준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이 이렇게 신춘문예처럼 뭐 씻으세요 요즘. 정말 네.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만 남들 모르는 정보 알고 싶어 정말 그게 어떻게든 알고 싶은데 카페 가면은 꼭 주식 얘기하는 이 어깨 형님들 계시거든요. 계시죠. 그러면 이제 커피 마시다가 싹 앞에 있는 사람 얘기 안 들리고 네, 그쪽으로 귀가 뒤를 갑니다. 슥 네. 빼면서 흔들의자처럼. 네, 그러나 사실 그래 봐야 별로 이게 돈 맞아요.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것들 물론 이제 개인 차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기업 차원에서 혹은 뭐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잡아내야 이 시장이 공정하고 바르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아주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잡아내는 그분을 한번 모시고 데스노트 가지고 있는 분. 예, 이분한테 걸리면 아작납니다. 끝입니다. 예. 예, 어떻게 잡아내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부 기획 감시팀을 맡고 계신 최진오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래소에서 기획감시팀 맡고 있는 네. 최진호라고 합니다. 눈빛이 무서워. 그런가요? 원래 못 쳐다보겠어. 아니 웃으실 때는 뭐 그렇게 네. 무섭진 않은데 네.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실 때 그렇죠. 번뜩번뜩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만약에 밀실이었다면 그냥 뭐 네. 큰일 바로 날 이제 이름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이름 똑바로 안 해? 주소 뭐 이러면서.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런 거 큰일 없습니다. 나죠? 그럼 큰일 나죠. 웃으면서 달래죠. 그럼요. 그게 더 무서워. 예. 자 일단 우리 팀장님이 하고 계신 일이 정확히 뭐예요? 네, 먼저 이제 저희 시장감시 본부에서 하는 일을 먼저 간단히 먼저 네네.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을 같이 네네네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본부는 이제 국내에 있는 증권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이제 거래소 내 이제 다른 시장 운영 본부와는 조금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네. 그 독립돼서 좀 운영하는 좀 특징이 있죠. 그 대표적인 업무를 들자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이제 투자자 보호 책무에 따라서 네. 유가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네. 그 사후에 적발하는 감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거래소 회원인 이제 증권사나 선물사 이런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감리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회원들이 이제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적으로 저희가 네. 보고 있죠. 저는 현재 이제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감시본부가 이제 소관하는 업무 중에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상시 시장감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상시 시장 네. 감시. 그러니까 그 뭔가 불공정 행위들을 하여튼 하려고 할 때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후로는 이제 적발도 하시고. 그렇죠. 음. 네네. 구체적으로는 이 감시라고 하면 어떤 네. 감시들이 좀 들어갑니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거래소의 감시,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찰 무서워. 무섭죠. 검찰 무서워. 거래소도 검찰 무서워합니까? 당연하죠. 그래요? 아니 뭐 저희가 죄를 지어서 무서운 건 아니고요. 서로 무서워하는 그냥 뭐 이제 서로는 아니고 저희만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한국거래소는 1차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이제 적출을 하고 세부 매매 분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제 그 결과 이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통보가 된 사건들은 금융위 자조단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자체 조사단에서. 네네 아니면 금감원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사 결과 이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 먼저 잡아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네네. 자칫 잘못한 건데 여기서 안 걸으면 네. 그 사람들은 알바 안 걸린다는 없어. 거지. 그죠?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금융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네네. 그렇게도 할 수 네. 있고. 근데 뭐 대다수는
저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거래소가 딱 찍어가지고 아 얘는 진짜 많이 이상합니다 이러면 네. 무조건 위쪽으로는 계속 간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야. 일단 계속 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네. 정확성 있게 찝어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한국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타의 데이터가 저희한테 다 집중이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시장감시 요원들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실시간이면 이렇게 네. 그 뭐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모니터 주식 200, 영화. 모니터 200대씩 놓고 완전 커브드 네. 모니터 쫙 놓고 아, 예. 지금 가고 있어요. 잡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은 제가 뭐 10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큰 화면으로 구성돼 가지고 멋들어지는 곳에서 진짜 폼나게 한번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때 사이버 감시 팀이라고 음. 그런 거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제가 그쪽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무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멋지게. 그래서 딱 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 뺏기고 아. 지금은 3개 모니터 띄워놓고 뭐야? 다양한 화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면 거의 뭐 집 수준 아니야? 별거 아닌데? 큽니다. 근데 모니터가 아, 생긴 것만 상당히 크고 모니터 모니터 커요? 세 개인데 커. 네, 더 크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IT OL, 쪽에서 OLED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저 커브드로 이제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컴퓨터를 놓고 네, 사람들이 사실 하루에 뭐 주식 거래를 뭐 몇백만 건 이상을 할 텐데 그렇죠. 그걸 뭐 계속 보실 수는 없을 거고 맞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를 뭐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뭐 AI든 이런 친구들 먼저 한번 싹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필터링. 모든 거래 중에 그냥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다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거래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그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공정 거래 의심 거래를 적출해내는 자체 기준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뭐 대회비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귓속말로 됩니까? 그 나중에 이따가 그것도 몰래 네네. 그건 안 됩니다. 이따가도 솔직히 아, 제가 되죠, 말을 안 좀 되죠. 실수한 것 같습니다. 큰일 실수한 것 나-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예. 검찰이 이상한 말을 한 것 지켜보고 같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요. 아, 지금. 제가 예.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네. 식솔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서 거기,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이런 최적화된 계량 비계량 모델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음. 이제 시장감시 시스템에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상한 거래가 생기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화면에 장중에 이제 적출이 됩니다. 음. 이게 진짜 뭐 삐삐 소리는 안 나요. 네. 삐삐 소리 나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워닝으로 바로바로 띄워주면서 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는지는 즉시 확인을 해보죠. 아, 좀 패턴화된 게 있나요? 그럼요. 뭐 네. 거래량이나 맞습니다.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뭐 시나리오 방식으로 돼가지고 과거 오. 이제 저희가 뭐 수십 년간을 이 부분을 운영을 해오면서 네. 그 누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네. 조금 그 이른바 잘못된 짓 하는 그 선수팀에 만약에 스카웃이 돼서 가시면 네. 야 아. 진짜 이거 피해가는 그쵸. 거는 저는 뭐 전혀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식솔들이 많아서 네. 저는 식솔들이 항상 많으니- 안정된 직장을 선호합니다. 저는. 식솔들이 많으니까 네. 딱 캐시로 100억 그러니까. 팍 들이면서 네. 한 배 타시죠. 네, 딱 이러면 팀장님만 눈 감아주면 네. 돼. 아, 기본적으로 소심한 성격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공정 거래라는 게 이제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뭐 어떤 것들을 주로 걸러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를 크게 4가지를 줄 수 있거든요. 아, 네 가지예요? 네. 네. 이제 대표적인 미공개 정보 대표적인 행위로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있고 미공개 정보. 예, 시세 조정 행위,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네. 그다음에 시세 시세 조정, 조정, 그다음 부정거래, 부정거래, 그리고 마지막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장 질서.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네,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뭐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공개 정보는 이제 요건 대략 알것 감은 오고요. 네. 맞아요. 미공개 정보 행위인데 내부자 거래라는 용어로 훨씬 더 익숙하게 알려져 내부자 있죠. 거래. 네네네. 이제 상장법인의 이제 중요한 내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내부자들이 직접 매매를 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아 이거 잡아낼 네네. 수 있나? 아 그럼요. 이거 손실 어떻게 접어내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네. 이것도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귓속말로? 네, 귓속말까지는 할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뭐 예, 기본적으로 아주 상세한 거 빼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큰 줄기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좀 많이 이용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내부자라고 한다면 정프로님께서 내부자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사야죠. 사야죠. 집 팔아서. 집 팔아서 그겁니다. 네. 팔아서 사야 되죠. 아 갑자기 집을 예. 팔았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인데 네. 여러 종목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팔아요. 직전에 아. 다 팔고 아니면 계좌 개설을 합니다. 바로 어. 직전에 계좌 개설을 해서 네.
이제 뭐 예탁금 다 밀어넣고 아. 바로바로 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잡혀요? 그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 호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아. 굉장히 자세하게 이게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의 심리,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더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영업비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이게 해외랑 저희가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합시 시스템이라는 게 아, 그럼 K 시스템입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아,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저희가 뭐 동남아 이런 데도 약간 수출을 하고 있고 아, 그럼 지켜줘야죠. 나스닥이나 JPX랑도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라 K 감시. K K 감시. 감시. 예. 예. 아 근데 제가 만약 내부자예요. 네. 제가 제 이름으로 걸면 다 걸리겠지. 음. 근데 제가 제 조카인 명민준 그렇죠. 계좌로 해. 네. 명절 때 딱 불러가지고 뒷마당에 네, 야, 네, 네. 계좌 있냐? 어. 해가지고 쓱 주는 거지. 이거 어떻게 걸어 이거를? 이게 뭐 내부자라는 거와 그 내부자의 뭐 지인 네. 이렇게 뭐 친척이라는 거를 저희 단계에서 솔직히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상한 뭔가 네. 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구나. 이상한 거래가 있고 저희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장 감시라는 단계가 있고 거래소 내부적인 심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감시단에서 저인망식으로 걸러내서 심리 쪽에다 의뢰를 하고 심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건데 심리 단계에서는 인적 정보를 징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주가 누군지. 근데 저희 단에서는 일단 모르거든요. 저희가 넘겨주면 이제 그 심리단에서는 이제 각종 자료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연계를 만들고 이 사람이 아마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함에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에 넘어가서 네.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뭐 자금 흐름이라든가 혹은 임의 조사라든가 직접 불러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그런 정보를 듣고 매수를 했는데 좀 크게 매수를 했어요. 그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왜 샀냐? 나는 초기 와서 샀다. 네네. 근데 내가 정보를 들었다 안 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뭐 서면으로 뭐 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막 구두로 들었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사기관에서. 그렇긴 하죠. 뭐 사람의 내심을 뭐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사의 기법이라든가 질의 거기 또- 뭐 이제 문답을 하신다거나 하든 요령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함부로 코멘트를 네네네. 하거나 멘션을 할 수는 만약에 없는 이렇게 부분이라 버티고 그러면 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진실의 방으로 가는 거죠. 아, 동석이 형 불러서 마동석 씨. 헬멧 쓰고 거기 가면 다 네, 불어야지. 다 불어야 돼. 없는 것도 네. 불어야 돼. 네, 네. 일단 미공개 정보 이용은 뭐 알 것 같아요. 말씀 네, 어느 네, 정도 네, 해주시면 네. 시세 조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려갖고 뭔가 하여튼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인 거죠 이거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많이 해봤나 봐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그러세요? 잘하세요? 시세 조종. 네.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예. 이게 뭐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셨던 네네. 그 작전이라는 개념이랑 되게 유사하죠. 음. 낮은 가격으로 이제 물량을 많이 사다 놓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괜히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1,200원, 1,300원에 주문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경제적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뒤에 3자가 보기에는 이제 뭐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네. 약간 자전 거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서로 이제 사전에 짜고 네. 이제 저랑 만약에 명민준이 짜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 거래가를 부풀리면서 네. 이제 매매를 유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는 좀 빈도수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럴 것 같아. 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짧게 이어진 경우가 많고 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부정거래 요 패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정거래는 뭐 이게 다 부정거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법적인 용어상으로는 이제 부정거래라는 게 따로 조문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크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의 네. 하나의 그 줄기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정거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 뭐 유세조정 유행에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이제 허위 정보를 이제 퍼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 부정거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과거에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보물선 발굴 이거 관련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묻혀 있다. 네. 아 그때까지가 20년 전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한눈에 알아듣기 쉽습니다.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 되게 부정거래- 핫했어요. 그리고 엄청 핫했잖아요. 그럼요. 이 S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 그때 규모가 20조 원이었어요. 에? 20조 원어치가 묻혀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지금도 20조 원이 큰 돈이긴 한데 그때 뭐 그 그때 당시로 화폐 가치로 하면 더 어마어마하죠. 20년 전이니까 네. 웬만한
시총 한 10대 기업들 말고는 거의 뭐 살 수 있겠는데 이쪽면. 그렇죠. 코스닥 기업이 게다가 20조를 벌어들인다. 시장이 난리가 났죠. 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걸고 네.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고물성 관련 테마도 형성이 됐습니다. 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자 그냥 뻔한 얘기처럼 네. 대표이사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고점에서 던지고 아. 이득을 벌었죠. 근데 뭐 이제 그 허위로 밝혀지니까 주가는 뭐 원래대로 환원이 됐는데 네.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다 검찰 구속이 되고 음. 뭐 이런 식의 끝나는 그런 사례. 이게 가장 뭐 오래된 사례긴 한데 그 돈도 뺐습니까 다? 어, 그 사람들이 번 돈을 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묻으면 어떡해요? 보물선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벌칙 조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모두 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다 가능해요. 근데 벌금 같은 경우는 이 부당 이득 혹은 부당 이득 뭐 부당 손실 회피 이런 금액의 3배에서 5배 이내까지를 벌금으로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억 벌었다 치면 뭐 1조 이론상으로는 1조 5천억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3, 5, 15 이렇게 되나? 아니 네. 5, 25네. 세 배면 예, 1조 5천억이니까. 1조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 썼다. 그거는 제가 뭐 그럼 검찰의 영역이라 황제노 하루에 배웠잖아요. 황제노가 하는 거겠지. 뭐 몸으로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가서? 떼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네. 까짓 거뭐 5천억 버는데 한 1년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 문제가 있다기보다 뭐 개인적인 생각도 부분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벌칙의 규제 수준이 좀 제재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냐. 물론 뭐 팀장님한테 네. 뭐 호소할 건 아니긴 그렇죠. 한데. 네네네. 미국은 이렇게 금융범죄 네. 저지르면 막 네. 징역 400년 이렇게 막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버려야 좀 줄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예 이게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음. 나온 사람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아, 저희가 했던 잡았는데 사람들이, 아. 익숙하다 싶으면 또 그 양반인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게 이게 재발률이 그러니까. 좀 상당하다는 게 저희는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그러니까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척경이 아닐 네, 척경이 될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아예 보내서 MTS 목격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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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그런 형도 살아야 되지만 네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번 돈에 정말 뭐 5배든 10배든 하여튼 네네. 도저히 재개할 수 없게 네네네. 이 만들어야지. 이게 내가 5천억 벌었는데 뭐 벌금 200억 내고 그렇죠.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까지 있습니다. 네네. 네 번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란 거는 이제 2013년도에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따라서 컨셉이 도입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201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제도인데 아마 역사가 오래 깊지 않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미공개나 시세 조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규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예를 하나 드려보자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규제를 대상하는 대상이 내부자가 있고 준내부자라는 사람이 있고 정보 수령자라는 게 있는데 정보 수령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미공개 정보 규제 대상은 처음 들은 사람만 대상이 돼요. 내부자로부터.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촌한테 전달을 했는데 내가 회사 직원이고 사촌이 딴 사람한테 전달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은 미공개 없죠. 정보 이용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좀 상식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약간 사각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 교란 행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제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특별히 다른 뭔가를 처벌한다기보다는 그냥 네네. 위에서 처벌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네 가지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이건 뭐 딱 들으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시세 조정 역시도 그냥 주가 막 인위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부정거래라는 게 이제 그 허위 정보 같은 거 흘린다. 네네네. 이런 게 이제 부정거래고. 허위 정보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부정거래의 행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 직접적인 흘린다.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린다. 뭐 그렇죠. 직접적인 거래를 굳이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뭐 그 어차피 그게 흘리는 게 다 의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흘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연관된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거나는 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의도성을 가지 않고 내가 뭐 신이 나서 아는 정보 막 이제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아마 매매를 어느 정도 수반을 해야 되죠. 흘렸는데 네. 야, 이번에 그 임상 3상 통과했다 이렇게 흘렸는데 네. 주가가 더 꼬꾸라 박았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봤어. 아 돈을 네. 못 벌었어. 이게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어. 의도는 네. 근데 오히려 돈은 더 망했네. 네. 이 사람들도 처벌받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시세 조정도 실패한 작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는 벌었으면 물론 또 가중 사유가 되겠죠. 네네네. 근데 뭐 실패했더라도 안타깝지만 아. 뭐 안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안타깝지만. 네. 개인적으로 안타깝겠죠. 팀장님 되게 인간적이시네요. 네네. 이런 안타깝다고 또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아니 그건 혹시 못 잡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이른바 그 저희를 사칭한 리딩방이 되게 많아요. 아 엄청 많아 스팸 엄청 많이 와요. 미치겠어요. 정프로 리딩방까지 생길 정도니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 인버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리딩을 인버스로 해준다. 바보들이 정반꿀로. 예, 그러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내가 신고도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 이게. 네네네네. 이게 저도 그런데 네. 돈 내고 회원가입하면 뭐 200% 정도 찍어준다. 네. 뭐 이런 얘기 저 오늘 3통 받았습니다. 3통 오늘도. 아 본인도 받아요. 본인도 받아요. 근데 어제는 진짜 하다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라고 저한테 왔더라고 이게. 한국 거래소. 네, 한국거래 출신이라고 왔는데 재밌네. 기관 외인 뭐 세력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뭐 포착을 해서 아, 알려준다는데. 내가 지금 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뭐 위원장님한테도 오고 이사장님한테도 그래요? 오고 뭐 그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뭐 해결책이나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리딩방이라고 한다면 음.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좀 꼬이는데 네.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죠.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1대1 투자자문은 법으로 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 관련한 이제 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금감원이나 네. 경찰 등 이제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경찰에 신고해봤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직접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녹취도 다 땄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3%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네 3%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녹취 다 따갖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으면 이걸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피해가 생기는 걸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피해가 이미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뭐 잡아서 또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뭐 2, 3년 걸려서 뭐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뭐 누군가를 사칭해서 하는 게 명확하게 이게 녹음이 돼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은 좀 물론 역시 이것도 뭐 우리 감시팀에서 팀장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수사기 이건 말고 사기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근데 이제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는 또 다른 문제죠. 이제 단순 사기도 있지만 저희와 불공정 거래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 있어요. 그 리딩방이 내가 이제 리딩 하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내가 어떤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거 시세 조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지 하나 한마디로. 찍어주고 네. 붙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동원된 사람들도 이거 불법 행위에 가담되게 되는 걸 뜻하지 않게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도 처벌의 대상이 혹시 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확실한 판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뭐 공동정범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엮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엮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 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직접 처벌이 되지 않느냐 되냐 안 되냐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럴 위험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이버에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뭐, 올라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딩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어줘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뭐 금감원에서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맞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막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범이 알바 써갖고 돈 뽑아오라고 시키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냥 누가 알바비 10,000원 준다고 뭐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냥 돈만 했는데. 뽑아다 갖다 드렸는데요. 이거 절대 이거 안 된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상식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누군가한테 돈을 뽑아줬는데 50만 원을 받는다? 이건 뭐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리딩방에 동원돼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하신 분들도 아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네. 제가 좀 드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놈들 잡았다라고 자랑하실 만한 사례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센 걸로 좀 가죠. 예. 센 거. 그러니까 네. 다 금액 자체가 크거나 아니면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었거나 뭐 이런 거 잡아내신 거. 금액도 크고 악질적인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꽤 이것도 조금 기간이 좀 된 거긴 한데 네. 제가 왜냐하면 여기 좀 돌아온 지가 조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시상감시 본부에는 오래 있었긴 했지만 직접 뭐 여기저기 감시 본부 내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거든요. 돌다 다시 오랜만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잡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한 10년 됐네요. 아. 네. 근데 이게 주가 조작 세력하고 증권 방송 전문가가 결탁을 해가지고 시세 조정과 부정 거래가 동시에 발생했던 복합형 사례입니다. 증권 방송에 그러니까 네. 출연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 전문가랍시고 이제 막 종목 추천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착수하게 된 계기가 이게 증권 정보 사이트에서 종목 게시판을 제가 스크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거래 데이터하고 이제 뭐 주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로 기본적 감시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럼 정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힌트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직접 증권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XX 종목이라는 걸 좀 보고 있었는데 게시물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A라는 증권 방송 전문가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해요. 뭐 그 당시에. 케이블 TV 출신이긴 한데 네.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이름도 많이 알려졌을 뿐더러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뭐 투자자들 교육시킨다고 초빙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투자 설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지도 높은 양반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추천을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잘 나가던 양반인데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감이 다 그렇죠. 떨어졌나 이런. 이 사람 다 됐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B라는 종목을 봤는데 야 A가 추천해서 또 떨어지네. 떨어져. 딴 거 보니까 야 A가 추천해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추천을 하길래?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봤죠. 네.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파일을 들어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말하는 건 진짜 청산유수에다 엄청나게 달변인지 얼마나 달변인지 아 막 팀장님도 사고 싶어. 막 지금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야 이거 그런데 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달변인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왜 떨어져? 그래가지고 거래 데이터를 한번 까봤죠. 네. 봤더니 실제적으로 추천할 때마다 매수는 붙습니다. 네. 그거에 혹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매수는 붙는데 그때마다 특정 계좌들 한 대여섯 개가 돌아가면서 팔아. 파는 계좌가 나오는 거예요. 아 던지는구나. 그럴 때마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물량이 많다 보면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이상하다 판단이 들어서 신속하게 좀 빨리 착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들으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3,400개 정도 파일이 되더라고요. 한 6개월을 거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이버 감시팀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이버상에 유통되는 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전문 감시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근데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종일 다 해야 되는데 1년 걸리겠는 거예요. 근데 뭐 불공정 거래 적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시성이거든요. 빨리 해야 그렇죠. 투자자 피해를 좀 더 그렇죠. 빨리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를 보고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서에 청년 취업 해소 차원에서 인턴 사원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인턴 3명 있었는데 위에다 얘기를 했죠. 3명만 제가 2주 동안 지휘하겠습니다. 아 인턴 불쌍하다.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좋은데 취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좋은데 취직해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위에서 황당한 거예요. 뭐 대리가 와가지고 또 뭐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얘네들 쓰겠냐 뭐 이렇게 하길래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했어요. 한 1개월 정도 매달렸죠. 바짝. 그래서 모든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 추천했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장면이 뭐고 이렇게 보고 저는 나름대로 또 매매 분석을 실시해서 시세 조정을 했던 별도의 세력을 또 찾았죠. 이 양반이 해보니까 이 시세 조정 세력들은 이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들도 막 던져요. 기존에 뭐 뉴스 나온 거에다가 살을 살짝 붙입니다. 아 조직적이구나. 네, 살짝 붙여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 같아요. 기사가 쓴 것 같아요. 마치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끌어올리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리 사놓은 물량도 있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산 물량도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물량을 팔 때는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기껏 끌어올렸는데 받아줘야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증권방 전문가 등장합니다. 아 A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대여섯 번씩 추천을 가는 거예요.
이제 방송 과거에 출연해서. 있던 공시 내용도 막 언급을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나왔던 허위 정보들도 끌어와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헛소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매수세가 따라 붙으면 걔네들은 이렇게 던지고서 2주간 그 물량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관련자 전원 실형을 받았고 네. 그 당시 이제 얻은 이득이 한 130억. 그 팀이 이제 있었던 거고. 네. 아니 그 A 씨 혼자만 130억이에요? 아닙니다. 다 합쳐서? 전체에서? 네, 전체 합쳐서 130억이었고 돈 얼마 회수했어요? 한 종목 그거 제가 모르죠. 아, 그건 모르죠. 네, 제가 그 부분은 아마 뭐 검찰 쪽에서 넘기기만 잘 하셨을 거리라고 보고 이게 뭐 한 종목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130억이 다 선량한 개인 투자자 피해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30억이란 금액 자체는 저희 단계에서 발견한 게 그 추정 금액이고 더 있을 아마 올라가면서 수도 더 있네.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줄어들거나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 더 안타까운 게 저기에 이제 속아서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럼 더 이게 그분들은 진짜 피 같은 돈인데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진짜 같은 느낌 더 들 수도 있고. 그럼 말 딱 잘하니까 청산 뉴스로 확 홀라당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장 시작 전에 늘 상한가예요. 오. 시작 전에 음. 상한가로 누군가 걸어 놓는 거야.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뭔데 얘는 상한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막상 장 시작하면 자기 그 상한가 올렸던 걸 다 회수해 버려.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시초가 관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가 그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관여가 일어나면서 예상치 결과가 막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한가에 놓으면서 예상치 결과 상한가로 갔다가 이제 장 시작하고 조금 전에 빠지고 이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조치 요구제도라 그래서 이게 불공정 거래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에 준하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 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한테 저희가 조치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거래 못 하시니까. 거래를 못 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래를 막기도 합니다. 맞기도 네. 하고. 그 요즘에 좀 첨단 기법이라 할까요? 아니면 예전에 안 하던 기법을 요즘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런 건 뭐 있습니까?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뭐 첨단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 정보 제공 루트나 이런 거 생기면서 좀 요즘은 유튜브를 솔직히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유튜브 어? 쪽으로 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전혀 뭐 다른 건이기 때문에 너무 집인 보지 마. 네, 지금 직접 감시하러 나온 거예요. 실사 나온 거예요. 실사. 실지 심리라 그래서 앞으로 나왔다. 지금 앞으로 한번 보셨어요? 네. 우리야 뭐 그런 조목 추진 같은 게 없으니까. 아 그럼 네.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보시고 있다고 하니까 네, 어떤 네. 기법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적발한 유튜브 관련 불공정 거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 유튜버가 이제 특정 종목의 호재성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추정 매수를 유인한 건인데요. 먼저 이제 유튜브 A라는 사람이 이제 라이브 방송 중간에 차명 계좌를 통해서 XX 종목을 2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 보여줬어요. 그건 안 보여줬죠. 안 보여주고 몰래 해놓고. 몰래 자기가 이런. 해놓고 음. 그다음에 1분 뒤에 그 사전에 모의한 유튜브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같이 혐의를 공모한 B라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시청자를 가장을 하는 거죠. 약간 평범하게 가장을 하고 도내하면서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슈퍼챗 네네네. 보내면서 이분 대단한 분이다. 네. 이제 XX 전제 호재성 뉴스를 나왔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유튜버 A는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한 뉴스 나왔습니다 하면서 빵 터뜨린 거죠. 방에다. 연극이네. 그렇죠. 한편에. 빵 터뜨리면서 이게 뭐 대단한 뉴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박수 치고 그렇죠. 공중제비 한번 돌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명의 계좌를 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직접 사고 있다. 이게 대단한 종목이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진짜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매수를 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분 뒤에 5%가 올랐어요. 음. 이 5%가 뭐 적다면 적고 많든 많은 건데 그 5% 오르자마자 자기가 아까 2억 원 차명을 해놨다 그랬죠. 바로 매도를 해서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매일 그렇게 벌면 맞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지 예방법. 그 팁을 좀 주셔야죠.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아십니까? 카피 트레이딩? 예. 그게 뭐예요?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의 계좌를 자기가 연결시켜 놓고 그 전문가가 매매를 하면 자기의 매매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따라가는 네네. 거구나.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아주 1인 매매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아주 최근은 아닌데 몇 년 되긴 했습니다. 네, 이런 네. 방식이. 실시간으로 따라가요? 그렇죠. 바로바로 따라갑니다. 그 전문가는 그걸 왜 오픈해? 그 오픈이요? 자기 계좌를 오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 내 매매를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한테 애가 내 매매를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음. 그 사람이 이제 작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작전의 가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 투자라는 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네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리딩이나 혹은 뭐 누군가의 자랑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따라가더라도 이게 결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따라가야지 괜히 네네. 그냥 저 사람 잘 되니까 나도 이제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건 좀 네. 알아야 되겠네. 네네. 예. 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루머식으로 떠도는 정보는 웬만하면은 진짜 99% 거의 그냥 좀 안 믿는 게. 그렇지. 왜냐면 많은 누구나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면 사실 그쵸. 그게 가치를 갖기는 매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정보 유통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증권 시장에서는. 근데 내 귀에까지 들린다 그러면 정보의 끝이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네. 팀장님도 주식하세요? 저는 학생 때 했었습니다. 학생 때 하고 요즘은 안 하시고. 요즘은 계좌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그래요? 저희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이 강한 아.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매매 제한이 그렇구나. 걸려 있어요. 네. 네. 영민 주식 그렇겠네. 많이 하죠? 저요? 네. 많이 하죠. 네. 불공정 행위 네. 혹시라도 네. 피해도 받지 말고 네. 네, 가담도 하지 마시고. 좀 피해 이미 받았으니까 좀 피해자예요. 여기 참 얼마 전에 네. 코인으로 크게 한번 아. 물렸습니다. 있잖아요. 네. 맥주. 맥주 맥주 네, 이름. 네. 그거 있잖아요. 시원하죠. 시원하게 제가 네. 목 넘김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돈 넘김이 아주 네. 시원하게 갔습니다. 시원하게 네.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시청자분들께 혹시 뭐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너만 알고 있어. 음. 뭐 크게 올라갈 거 하면서 종목을 찍어주고 이 종목을 사라 그러는데 이거 매매해도 되냐? 이런 질문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가에서 투자 관련 정보 엄청 빨리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들은 순간 매매를 하면은 그 이미 상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그리고 이제 그 구전으로 도는 소문이 이제 불공정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거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올리는 케이스가 많긴 했지만 음흠. 최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테마를 만들고 이제 이를 터무니없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올린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소문으로 많이 퍼뜨리죠. 근데 이거 보면 언론 보면 허무맹랑한데 상한가를 간단 말이죠. 그럼 헷갈려요. 맞아요. 투자 입장에선. 근데 이 처음 일어나는 상한가는 대부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력들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성 정보가 있다고 혹은 상한가를 갔으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섣불리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네. 이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아까도 얼핏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투자하기 앞서서는 항상 기업의 내용을 좀 잘 살피시고 이제 진위 여부도 꼼꼼히 파악하셔서 네.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음. 저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도 이제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네. 투자자분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국 거래소 우리 3프로 TV가 만난 거래소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맨눈으로 이 불공정 행위, 부정 행위들을 잡아내시는 우리 최진호 팀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불러가서 이분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만나면 꽤나 무서울 겁니다. 무서워요. 자, 우리 최진호 팀장님 앞으로도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잘 잡아주셔야 또 시장에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최진호 팀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